영화병동 24시. 여보세요? 영화병동 24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명작 다큐멘터리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로 찾아뵌 조성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학생교육원 교사 김주광입니다. 야, 이 작품이 저는 너무 센세이셔널했어요. 한국의 다큐멘터리 붐을 일으켜온 그런 작품이죠. 아, 이게 그런 작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왔을 때 이걸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카메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다. 그런 굉장히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명작이었죠. 저도 약간 그런 욕구를 네.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야, 이 뛰쳐나가고 작품들을 보니까 싶더라고요. 예. 와, 나도 과연 저렇게 찍을 수 있을까? 사진들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찍을 수 그렇죠. 있으십니다. 아,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 예. 김 PD님의 말에 따르면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피사체를 사랑할 수 없어서 작품이 엉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네. 네, 이 다큐멘터리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배급사가 오드라고 하는데요. 오드. 예. AUD죠. 이곳에서도 명작 영화들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세요. 예. 올해에도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김포에서 상영회를 준비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요 비비안 마이어? 예, 그렇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2014년, 5년 그 정도에서 한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작년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한 게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바르다가 사랑하는 얼굴들이었다면은 예. 예, 그 정도 급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다큐멘터리라서요. 그런데 공동체 상영으로 많이 안 해요. 올해는 이걸 스타트를 끊어볼까라고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이 관심도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작품 픽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전부 다 김 PD님의 해안으로. 역시. 이야, 역시. 엄지죠. 아, 저는 보는 내내 네. 다큐 영화를 제가 이 영화병동 24시를 하면서 좀 보게 됐는데 네. 다른 다큐 영화들도 다 좋았는데 이거는 그 몰입도나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다른 것들보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정말 뭔가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스터리 장르랑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 건가요? 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게 창작 욕구를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것도 다큐니까 스토리라기보다 이 영화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존 말로프라는 청년이 있는데 자기는 무언가 심오한 걸 알아보는 그런 해안이 있다. 신미한이 네, 있다. 신미한이 나에게 있다. 네. 그러다가 경매에 참여해서 우연히 박스, 네. 바로 비비안 마이어라는 이름도 유품 박스. 그때는 모를 예, 때였어요. 또 유품 박스인데 네. 거기 40만 장이었나요? 필름통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겠죠. 네. 필름통과 이런 잡다한 주인이 모아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400달러에 네. 낙찰을 해서 삽니다. 거기에 이제 이 필름통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네. 이 친구가 이걸 뭔가 인화를 한번 해볼까 더 호기심에 그래서 인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예, 너무 훌륭한 거죠. 네, 그리고 약 1950년, 1900년대의 중반, 네. 주로 50년, 60년에 이렇게 찍힌 네. 그런 사진들인데 너무 매력 있고 네. 특히 현대의 지금 우리가 네. 볼 때 이 청년이 놀라서 이거를 여러 유명한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전시를 의뢰를 하는데 처음에는 벤치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네. 까이죠. 거절을 당했는데 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문화센터 박물관이나 그런 데보다 약간 레벨 아래게 사진전을 가져왔는데 이게 대박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 최다 창립 이래로 예, 최대로 창립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예, 최대로 네. 많은 사람이 몰려서 네. 관람을 했다고 하는 그걸 모티브로 이런 게 이렇게 업 되면서 네. 아 도대체 이걸 찍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우연히 비비안 마이어라는 어떤 여자라는 걸 알게 되고 네. 얼마 전에 죽었다라는 사실 바로 얼마 전에 예, 돌아가셨죠. 바로 얼마 전에 네. 참 안타깝죠. 네.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족적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여자가 유모 주로 여러 집에서 이제 유모 낸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네네. 예, 유모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양육을 받았던 네. 사람들이나 고용주들, 네. 가족들이라고 해야겠죠. 인터뷰를 하면서 비비안 마이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출생 여러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았는데 뉴욕 태생이면서 자라내는 프랑스라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자랐죠. 생줄리앙이라는 네.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생줄리앙 마을도 또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비비안 마이어의 사촌들 네. 마을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났던 그런 분들과 또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다큐인데 중간중간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들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비안 마이어 육성과 그다음에 뭐 조그만 영상들 예, 동영상도 있죠. 예, 마이어가 찍어놨던 그런 영상들까지 있으면서 다큐 영화임에도 묘하게 되게 궁금해지고 정말 막 그렇습니다. 그 예술적인 어떤 영감과 이런 것들이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이렇게 훅 빨아들이는 네. 정말 매력적인 네. 영화라고 그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거 보자마자 네. 바로 비비안 마이어 검색해서 예. 책을 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카메라다라는 사진집을 팔아서 오늘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야, 네, 바로 너무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영화를 보시면은 비비안 마이어의 대표적인 좋은 작품들이
사진으로 뜨잖아요. 네, 멋있어요. 야, 그거를 보면은 좁은 프레임 안에 굉장히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비안 마이어가 즐겨 사용하던 스파이 카메라라고 할 수 네. 있죠. 롤라이플렉스. 롤라이플렉스. 예. 간지나더라고요. 예, 렌즈가 두 개 있어. 여러분들도 DP용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렌즈를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렌즈는 두 개 있지만은 찍힌 피사체 사람들은 자기가 찍히는지를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한 발 더 다가서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찍었죠.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아 이게 50년대 60년대였으니까 가능했겠구나. 네. 만약 지금 했으면 몰카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 촉촉되죠. 예, 별 초상권이라든가 네. 여러 문제될 게 많았는데 네. 뭐 어쨌거나 예. 물론 그 당시 미국에서도 네. 민감했을 것 같아요. 그 공산주의랑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잖아요. 어느 수상한 키가 거의 뭐 180에 다다른 그리고 나치처럼 마칭하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여자가 사람들에게 바로 들이대고 카메라 찍는다. 이거는 굉장히 산업 스파이 아니면은 공산권에서 여기서 관찰하러 왔다는 것처럼 많이 얽힐 수도 있었어요. 약간 그 비비안 마이어 네. 얼굴로 셀피도 많이 남아 있는데 보면 약간 느낌이 약간 구소련 네. 강인한 예, 예, 마더 러시아인 느낌이 예. 좀 납니다. 키도 180 정도 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도 크고 뭐 이렇게 걸었다 그러고 예. 그런 아주 성큼성큼 걸었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일화가 사진에 대한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낸이라서 자기가 키웠던 여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자동차에 사고를 당해서 바닥에 네. 쓰러졌는데 이걸 추스리던가 119, 그쵸. 911이죠. 911에 전화한 게 아니라 사진 찍고 있었어요. 예, 그 아이가 쓰러졌는데 사진 찍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로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적어놨는데 로비 괜찮니? 이게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 사진 좋아 괜찮고 예, 네. 이걸 먼저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찰들이 오는 것도 다 찍어놨죠. 그래서 로비 엄마가 처음에 와서는 네. 네,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진 찍고 있으니까 처음에 뭐 강아지인가 네. 뭐 이랬다가 네. 자기 아들인 거 알고 내 아들이 쓰러져 있는데 사진 네, 찍고 유모가 있었죠. 사진을 찍고 있고 예, 거의 약간 벙쪘다 네, 그러긴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이런 작품으로 남았기 때문에 나름 좋은 의미를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야, 사진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영화 맨 초반에 정말 보면서 알게 되는데 전혀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한마디씩 막 해요. 모순적이다, 네. 대담하다, 신비롭다, 네. 비밀스럽다, 유별나다, 네. 엄청난 수집광이다 막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이 묘해요.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떤 악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여러 회한과 애잔함과 여러 가지들이 섞인 얼굴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비안 마이어의 어떤 고용인들 내지는 양육을 받았던 그 친구들이 비비안 마이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던진 얘기였고요. 재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게 말씀하신 대로 비밀스러웠다. 굉장히 사적이다, 프라이빗하다라는 네. 표현이 많았는데 그 카메라 특성이 내가 당신을 찍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긴장하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바디존, 프라이빗 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다가가면은 네.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되고 이거 뭐야 하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근데 비밀스럽게 가서 상대방이 내 눈을 바라볼 때 그때 냉큼 찍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밑에서부터 올려다보게 찍기 때문에 위압감이 있는 상대방을 존재감이 있는 상태로 찍게 되고요. 한 발 더 다가서서 상대방의 바디존 안에 들어가서 찍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사진을 그렇게 몰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사진 작가들이 메리 앨런 마크라는 네. 대머리 아저씨 네. 사진 작가 있었는데 저도 그분이 비비안 마이어에 대해 평한 게 제일 인상적이고 맞습니다. 아주 네. 날카롭게 표현을 예, 아주 하셨어요. 날카롭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온기 네. 그리고 장난기 이런 게 있었고 장난기 되게 네, 장난합니다. 유머도 있으며 비극도 볼 줄 알고 삶과 환경에 대한 감각까지 갖춘 사람이었다. 사진을 찍으러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이의 공간에 들어가는 건데 낯선 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융화력, 묘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능력 네. 그리고 두 존재의 그 짧은 만남 안에서 네. 그러고는 네. 사라지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비비안 마이어의 한번 보지도 못한 행동이나 액션을 추측하면서 감상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일 와닿았어요. 네. 아 이런 존재였구나. 저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찍다 보니까 바로 앞에 카메라 들이대면 굉장히 위축되면서 잘 할 그렇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막상 들이대면 학생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렇죠.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을 못해요. 요즘 세상에서는 비비안 마이어, 롤라이플렉스처럼 로우 앵글로 찍는 게 아니라 아주 괴물 망원 카메라들이 있어요. 저는 몰래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열심히 열중해서 연기라고 찍는 거 있으면 아주 멀리서 그걸 당겨서 급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찍어놓거든요. 수업 끝나면 그거를 빔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보여줘요. 아이들이 자지러져요. 난리 나죠. 이게 난리 나는 거죠. 네. 눈이라던가 입이라던가 코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그걸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연기 중에 너무 몰입해서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찍어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꼭 자료화하여 네. 나중에 그 학생들이 컸을 때 10년, 네네. 20년 후에 딱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예. 선물이 되지 않을까. 또 네. 김포는 노령화가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캐릭터들인데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액세서리로 자기 캐릭터를 드러내요. 안경 디자인이라던가 손에 어떤 반지를 끼고 지팡이 디자인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행사에 봉사활동으로 촬영을 가거든요.
적당 30분 정도만 행사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이랑 손을 찍어요. 집중해서 그 공연을 바라보지만은 네. 그 안경 디자인이라던가 네. 굉장히 생각보다 키치해요. 그분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셔서 예. 손에 반지들도 많이 끼셨고 지팡이들도 디자인 진짜 많아요. 네, 뭐 그런 머리에 거-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기록으로서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나중에, 예. 조성윤을 찾아서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호 선생님이 어떻게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네, 그 단명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오래오래 장수하시고요. 네, 네. 어떻게 보든 살아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교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을 이제 맡으면 저도 비슷하게 아이들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사진을 막 찍어요. 처음에 3월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하고 이러다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또 융화력과 이제 좀 한 발 더 바디션에 예. 들어가는 거죠.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의뢰인이랄까요? 찍혀지는 피사체들과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벽을 허무는 게 되게 일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을 맡으면은 아이들과 금방 허물어지는 네. 편이라서 4월, 5월 지나면서 계속 찍으면 아이들도 그냥 아이 뭐 찍나 보다 뭐 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는군요. 신경도 안 네. 쓰고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나름 대단한 카메라 아니지만 루믹스 GH1이라고 네네. 옛날 카메라인데 이렇게 렌즈도 일부러 꼭 수동 렌즈로 초점 맞춰서 괜히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폰카로 찍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 있어서 비비아마이어 보고 나서 부모님들이나 가르쳤던 아이들도 그때만 보고 흐지부지 됐을 것 같아요. 저장을 하거나 간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도별로 쭉 모아놔서 자료화해서 20년 후나 30년 후에 그 아이들과 반창회라도 한 네. 일이 벌어진다면 네. 그때 이렇게 딱 보여주면 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아주 의미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진의 의미가 있는 게 비비안 마이어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요즘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에서 예. 찍는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거는 피사체가 내가 찍힌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쵸, 있어요. 그쵸, 예. 네, 난 예. 찍는데 난 예. 찍혀라고 해서 얼굴 입꼬리가 묘하게 네, 변해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자 찍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 둘 셋 하면 피사체가 찍는다고 했었을 때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피사체들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니면 인식하지 못할 때 찍었을 때 이 사진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보는 삶 바로 그 자체죠. 정말 비비안 마이어라는 분은 별난 일화들도 많아요. 네. 자기가 양육하는 어린 친구를 데리고 갑자기 양 도살장에 도살장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왔어요. 네, 양을 죽이는 모습을 갑자기 훅 보여준다든가 먹지를 않는다고 네. 입에다 꾸역꾸역 넣어서 먹을 때까지 목을 강제로 목을 목을 조르면서 조르는 네, 사건. 약간 편집증이 있으시고 네, 약간 편집증이 있고 남성들에 대한 여기서 몇몇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남성들에게 성적인 무언가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했던 게 있는 것 상처가 같아요. 있으실 예, 수 상처가 있어요. 있는 것 네. 같아서 약간 남자들에 대한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거부감, 정치적 성향도 굉장히 뚜렷한 분이었고요. 굉장히 좋은 예, 겁니다. 정치적 성향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사진이나 모아둔 어떤 수집품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느꼈던 가장 안타까움은 이분이 잠시라도 살아있을 때 이게 노출이 되고 조명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하지만 예. 대부분 친구들의 평은 살아있었더라면 당신들이 이렇게 네.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라고 평도 하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패러독스죠. 예, 만약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결국은 저는 그 화가가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반고흐. 방고 그렇죠. 반고흐 역시도 예. 정말 죽고 나서야 네.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네. 멋진 화가 중 정말 거의 네, 원탑 아닙니까? 원탑이 됐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단 한 장의 그림 그렇습니다. 400프랑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400달러, 네. 여기서 400프랑인데 좀 예술가들의 어떤 숙명? 그런 숙명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생전에 네. 인정받으면 네. 좋긴 한데 사후에는 좀 저평가 그쵸. 받는 편도 있고요. 네. 평생 동안 굉장히 고생했지만은 네. 사후에 굉장히 고평가 받았는데 그럼 그쵸. 이제까지 살면서 고생은 뭐야? 네. 라는 것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저가 또 거대 담론을 다루기에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떤 예술이라는 게 인간의 감정과 감흥 같은 걸 어쨌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때 네. 그 감정이란 걸 아주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 것으로 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중첩되는 것도 네. 있지만 그렇다 할 때 확실히 예술로 옮겨지는 힘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네. 부정적인 힘들고 비천하고 남루하고 그 와중에서도 뭔가 자기를 견뎌내게 하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좀 마치 조합될 때 그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예, 그런 예, 게. 그래서 물론 이게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기쁘고 밝은 것으로 또 충분히 예술적인 가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좀 더 부정적이고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작을 탄생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나. 네. 그래서 음악가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젊었을 때 막 힘들고 돈도 없고 맨날 차이고 이별하고 이래서 영감이 막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노래가 막 한번 나오는- 차이지 예. 않으면 가사가 안 떠오르죠. 네. 이제 한 40, 50 돼서 지금 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 하니까 네. 아 이런 게 안 나와. 안 나오죠. 예, 만족스러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 갑자기 얘기가 막 뻗어나가는데 윤종신님이 네. 이렇게 이방인 프로젝트를 위해 떠난 건 예술가로서 진짜 참 갈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멋진 자세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스로를 그런 환경에 다시 한번 내동댕이 치는. 전 비비안 마이어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전후 세대고 2차 대전을 직접 겪었던 그런 세대잖아요. 예. 근데 너무 선진적인 거예요. 프레이밍에서 네. 지금 보더라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완전 세련돼서요. 예. 흑백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는 점도 있지만은 예. 와 비견할 바가 아니고요. 그렇죠. 전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났어요. 온갖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다 다니면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라고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을 다 찍어 오셨어요. 네. 거기다가 자기의 정치적 성향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여성도 정치적 성향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그래서 합니다. 인터뷰도 다 하시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참정권이 굉장히 낮았을 때거든요. 네. 미국 비혼주의 어느 정도 페미니스트 그렇죠. 와 네. 그런 성향이 시대를 한 60년 70년 앞선 게 대단하신 분인 네. 것 같아요. 오늘 주문한 책이 빨리 오길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학생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예.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과연 비비안 마이 직업은 뭐죠? 직업은 일단 오피셜 직업은 유모죠. 맞습니다. 유모예요. 하지만 영혼의 직업이 따로 있었잖아요. 영혼의 직업. 네. 김종원 선생님도 영혼의 직업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혼의 직업과 오피셜 직업에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해서 이야. 굉장히 행복한 네, 행운한 네. 흔히 그렇습니다. 말하는 덕업일치. 덕업일치, 신검하빌. 네, 신검하빌. 네, 오랜만에 듣는. 네. 약간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껴서. 굉장히 축복받은 저는 삶이시네. 굉장히 감사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 예. 저도 주변 사장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어요. 직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돈 버는 직업과 하나는 자아실현이 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침 신사동에 사셨거든요. 아주 멋진 레스토랑이 생겼다가 반년도 안 돼서 망하면서 없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생 동안 원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펼치고자 거기에 가서 식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처럼 당신처럼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꿈을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이 있는가 반면은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모든 자원을 넣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는 자아실현의 직업이 있다는 거죠. 비비안 마이어가 경우가 바로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사진을 계속 찍는 이런 예술을 하기 위해서 유모를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있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직업의 자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좀 아름답다고 느꼈던 건 사진을 찍으면서 혹시나 그 비비안 마이의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이 사진으로 진짜 그냥 빵빵 이렇게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그냥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정말 꽃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 네. 여기도 꽃이 있지만 네.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전혀 인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맞습니다. 감흥을 주는 그런 꽃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꽃의 네. 말 중에 그게 있죠. 음. 꽃은 삶의 방식을 헤매지 않는다. 어허. 네, 네. 굉장히 되게 비비안 마이어가 예, 딱 떠오르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네요. 우리는 네. 언제나 헤매고 있잖아. 그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네. 맞나? 내 꿈이 뭔가 하는데 꽃은 피우기 위해서 헤매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꽃으로 비유를 했다가 또 오늘 갑자기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음. 저희 코로나로 인해 네. 전국의 벚꽃 축제, 진달래 축제가 대부분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멀찌감치서 봐도 제가 강화도에 있는데 벌써 꽃이 되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거기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저를 보면서 거기 있는 꽃들은 정말 또 언제나 하던 그 일을 하는데 네. 올해는 찾아와 주는 이 없고 이렇게 알아주는 이 없이 네. 혼자 낙화하겠구나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딱 비비안 마이어가 네. 비비안 마이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아주고 반겨주고 정말 작품들 즐겨주는 이 없지만 50년이 넘도록 그걸 계속 찍고 네. 있었다는 거를 그러다가 네. 낙화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필름통 네. 일주일마다 한 통씩 계속 쓰지 않으면 그 수가 안 나오죠. 그 수가 안 나오겠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네, 엄청나요. 이런 추진력과 동기, 네. 유지 네. 굉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 꽃도 우리 인류가 멸망을 하더라도 앞으로 막 몇백 년 동안 계속 피겠죠. 그쵸. 네, 네. 헤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나 네.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얘기 하셨는데 학생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정말 내 안에 뭔가 건강한 열망과 욕구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네. 그게 꼭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거 네. 자체로 순수하게 즐기고 그걸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향기롭고 네. 그리고 그거를 좋은 말루프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 우울해져. 예, 가장 근거리에 있는 누군가 그걸 알아주고 발견해 준다면 네. 그게 되게 삶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고 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많이 여기에서는 했어요. 예.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의 예. 사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의 예술적이던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우선 두 가지 라떼라고 하죠. 네. 이게 따라 붙어요. 꼬리표가 하나는 그 생산적이야, 아니면은 그쵸. 그게 돈이 돼? 그게 언제나 따라 붙어요. 예. 제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걱정하죠. 그거 돈이 돼?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본인 안에서 만약에 꽃을 피운다고 하면은 그럼 발현되는 것에 대해서 양분을 주고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꽃을 꼭 피우실 수 있길 바라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존 말로프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발굴 안 하셨으면 그렇죠. BBMI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네. 그 사람을 관찰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꽃이 발견한 당신이 물을 부어주고 더 격려한다면 더 좋은 꽃을 피울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영위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저희 유튜브 뭐 방침상 언제나 희망찬 얘기만 할 수는 없고 현실로 다 이씨 얘기하자면은 좀 말루프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죠? 소송에 시달리고 있죠. 아 그런가요? 예, 예. 몰랐어요. 어떤 우선 2007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2007년에 혼자 살던 비비언 마이어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프랑스계 미국인이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4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의 필름을 사서 현상을 해서 프로모션을 한 거잖아요. 네. 프로모터로서 전 세계에 계속 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진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이분이 돈을 벌게 되자마자 음. 어느 변호사가 방계라던가 프랑스 어느 구석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8촌, 16촌 다 찾아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10명을 찾아내갖고 네. 소송을 걸었어요. 아. 이익금을 달라고. 네.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영화로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시기질시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내려놓으세요. 네. 이렇게 존 말로프처럼 네. 될 일은 많지 않으시니까. 네. 예, 존 말로프처럼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따뜻하게 네. 영원히 음. forever 아름답게 네. 그걸 위해서. 예. 존 마이어 영화를 보신 다음에요. 내서 검색해 보시면 영화에 나온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시고 구도를 유심하게 보신 다음에 핸드폰을 들고 과감하게 거리로 나가서 한번 찍어 보세요.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흑백 모드로 편집할 수 있잖아요. 흑백으로 바꿔 보시고요. 내 사진이 나 이거 비비안 마이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고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프라인에서 영화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영화예요. 예, 그런데 저희 쪽에서 과감하게 한번 추진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를 통해서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영화는 이쯤에서 좀 정리하고요. 네. 가장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중에서 하나의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